안녕하세요. 포인트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김영식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드릴 거는 특허를 위주로 설명드리지만 상표나 디자인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특허를 냈다, 상표 냈다, 디자인 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배경의 전제가 되는 지역은 우리나라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요 세계 지도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특허를 냈습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에 대한 특허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특허의 효력은 바로 우리나라에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특허의 효력을 해외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면 해외 출원,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 출원, 국제 출원이라는 거가 한 방에 해외 출원, 국제 출원이 한 방에 모든 게 다 해결되냐?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별로 전부 다 출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미국하고 유럽을 얻겠다, 권리를 얻겠다. 그러면 나는 미국 특허청의 절차를 한 번 거쳐야 되고 유럽 특허청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절차를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등록이 된 국가에서만 내가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나라에 출원하고 미국 출원하고 유럽 쪽에만 출원했습니다. 즉 그림에 빨간색에 표시된 국가에만 출원됐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이 빨간색에만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빨간색인 지역에만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 호주로 수출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의 권리를 갖고 있으면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 만드는 데까지는 제재를 못 합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물건이 결국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수입되는 것부터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왔을 때고 이때서부터는 우리는 그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권리를 갖고자 한다 그러면 갖고자 하는 국가별로 다 권리를 가져야 되고 갖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거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괜찮냐? 만드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우리나라 세관, 국경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으로 국제출원, 해외 출원을 할 필요성이 이런 의미에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진행시키냐의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국제 출원이나 해외 출원을 진행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해당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특허청, 유럽에 가려면 유럽 특허청, 일본에 가면 일본 특허청. 근데 이게 이런 절차를 모두 밟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가려면 영어 번역해야 되고 중국에 가려면 중국어 번역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 번역해야 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약간씩 다 상이합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빼져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특허에 관한 공동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거 와이퍼라고 그러거든요. 해외 출원을 할 때 내가 해외 출원이나 국제 출원이나 같은 말인데 이 와이퍼에 일단 출원을 하게 되면은 각 국가에 출원하는 기간을 상당 기간 유예시켜주는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PCT 출원이라고 하는 국제 출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출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출원해가지고 그 국가를 가지고서 각 국가별로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해외 출원은 PCT 출원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출원을 해놓고 출원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각 국가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실제 특허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도 이거 갖고 영업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PCT 출원만 하면 국제 출원이 끝난 것처럼 말을 하는데 PCT는 끝이 아닙니다. PCT는 반드시 그 뒤에 각 국가별로 들어가는 요거랑 똑같은 절차를 여기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출원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중에 보면 PCT 출원만 하고 이 뒤에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PCT 출원은 30개월, 길어야 30개월 내면 그 효력이 상실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즉 PCT 출원하고 이 뒤에 출원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해외 출원 자체가 전부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나누는 시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해외 출원을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아닙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국내에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일반적인 출원 절차를 거쳤던 PCT 출원 절차를 거쳐야지 그 출원이 유효한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실 때 해외 출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출원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1년 이내에 단 1년 이내에 이게 진짜 대박이 날지 아닐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고 그 이후에 요 개별 국가에 출원하는 절차를 밟는 절차를 출원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시면 1년 이내에 뭘 해내야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1년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상담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PCT를 하고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걸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해외에서 모방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출원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각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